3단원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수업에 앞서서 자기소개할 때 필요한 것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기소개할 때 필요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준 자기소개에는 사진이 없지만 이 얼굴 그림 대신에 자기 사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있으면 자기소개할 때 훨씬 더 잘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인 오세훈 씨의 초등학교 시절에 쓴 자기소개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자기소개를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물건과 그 까닭을 한번 말해봅시다. 먼저 여기 있는 친구들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물건과 그 까닭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림 물감입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화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편지입니다. 저는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편지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두 친구처럼 자신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물건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까닭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양한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100쪽을 펴주세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자료를 떠올려보고 그 자료를 활용하는 까닭을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먼저 괄호 1번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을 떠올려보고 말하는 사람이 활용하는 자료와 그 자료를 활용하는 까닭을 발표해보자고 했는데 우리는 발표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랑 예시 자료를 살펴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빈칸은 여러분들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 예시로 나온 거 보면 우리 지역 축제를 조사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 이렇게 교실 안에서 발표하는 상황도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때 활용한 자료는 축제니까 축제 사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안내 자료도 있으면 좋겠네요. 축제 사진이 우리 지역 축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축제 안내 자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사는 곳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흥사령 축제, 천안 흥사령 축제의 안내 자료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내 자료를 보시면 주요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주요 행사 일정도 나와 있어요. 이게 2017년도 자료인데 9월 13일에 개막식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고 9월 17일에는 폐막식을 한다는 여러 가지 행사 안내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 축제를 조사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는 축제 안내 자료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자료도 이용하면 좋겠죠. 보시면 흥타령 축제니까 여러 가지 춤 공연들이 나오는데 이런 춤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공연도 한다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 좀 더 친구들이 축제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 100쪽에 거기 표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을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서 찾아보고 활용할 자료로 어떤 것이 좋을지 그리고 그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잘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한 것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은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 중에서 가족과 여행한 것을 발표하는 상황으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을 정해봤어요.
이때 활용할 자료는 어떤 것을 쓰면 좋을까요? 여행한 곳을 발표하는 것이니까 사진이나 지도를 쓰면 좋겠네요. 그 사진이나 지도를 쓰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활용하면 좋을까? 맞아, 사진은 여행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고, 지도는 여행지까지 가는 길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여행한 곳을 발표할 때는 사진과 지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족과 함께 독도로 여행 갔다 하면 독도에 관한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죠. 이렇게 인터넷에서 독도와 관련된 사진을 찾아서 컴퓨터에 끼워놓거나 아니면 선생님처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사진을 집어넣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면 여행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지까지 가는 길을 지도를 통해서 한눈에 보여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독도를 갈 때 서울역에서 출발한다고 해봅시다. 출발지를 서울역, 도착지를 독도로 해놓고 이렇게 경로를 찾아보면 엄청 먼데 쭉 가다 보면 어디에서 배를 타냐, 동해의 묵호항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를 거쳐서 이렇게 독도까지 갈 수 있네요. 이렇게 지도를 이용하면 여행지까지 가는 길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 선생님이 생각한 것은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발표하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발표할 때는 그림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옛 사람들 만약에 조선시대 후반이라면 사진 자료가 남아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옛날이라면 사진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이용해서 보여주면 발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번 말하는 사람이 활용한 자료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활용한 자료의 특성은 표나 도표는 자료의 변화 모습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표나 도표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사파로 아주 간단하게 보여줬었는데, 표나 도표는 수량의 변화 혹은 자료의 변화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고요. 사진은 대상의 모습을 사실대로 보여줄 수 있어 설명할 때 편리합니다. 사진은 아까 독도 사진 보여줬던 것처럼 그 모습을 사실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설명할 때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쪽 밑에 부분 지우개 친구와 연필 친구가 말한 것을 보면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내용을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다고 했네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사진, 표, 도표, 그림, 동영상, 실물 따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1쪽으로 가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특성을 정리해 보자고 했어요. 지금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선생님 표 제목을 깜빡하고 안 써놨네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한 표인데 축구, 배드민턴, 줄넘기 이렇게 10명, 5명, 8명 이렇게 조사가 됐고, 이 자료의 종류는 우리가 표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교과서 101조 그 하늘색 표를 열어보면 거기 뒤에 자료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이미 채워져 있어요. 대상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고 적어보면 되겠죠. 적는 거 조금 있다 하고 사진, 도표, 동영상 확인한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적어볼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따가 보고, 자료의 종류 두 번째는 사진 자료예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 보여준 자료랑 조금 다른 사진이지만 그걸 열어보면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하시고, 세 번째 자료의 종류는 도표죠. 그래프라고도 하는데 거기 교과서에는 2017년 서울 강수량 분석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준비한 것은 전국 1강수량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수량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책에도 강수량이 월별로 여기 나와 있네요. 그 강수량 종이를 열어보면 자료의 특성, 대상의 수량을 견주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강수량 분석을 보면 7월에 가장 많이 비가 내렸네요. 600mm 이상 내렸고 12월이나 1월 달에는 아주 조금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상의 수량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견주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지금 자료의 종류 동영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물장수 동영상 선생님이 찾아온 건데 보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 동영상 자료는 또 열어보면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움직이지 않지만 동영상은 계속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물장수가 어떻게 물을 지게를 지고 이동했는지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각 자료의 특성을 원래는 모든 친구들이랑 함께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각자 정리를 해보고 부족한 것은 선생님이랑 이따가 공부하면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각자 자료의 특성을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보았나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료의 종류에서 표 자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료의 수량을 비교하기가 쉽죠. 지금 축구를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은 10명,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친구는 5명, 이렇게 수량을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자료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23명이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보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면 사진 자료는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고 설명하는 대상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설명하는 대상을 한눈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도표의 특성은 수량의 변화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지금 9일, 10일, 11일 이렇게 날짜가 가면서 변화하는 정도를 알아볼 수 있고요. 정확한 수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자료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음악이나 자막을 넣어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부 가르쳐 줄 때도 중간중간에 음악이나 자막을 넣는 거 알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부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혹은 지루한 걸 조금만 덜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한 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잘 쉬었나요? 그러면 교과서 102쪽으로 가서 그림 가와 그림 나에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 발표하는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그림 가에서는
어떤 친구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직업의 종류를 표로 나타내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물장수와 전화교환원이 써있지만 선생님 칸이 부족해서 하나밖에 못 썼습니다. 그리고 그림 나에서는 어떤 남자 어린이가 과거에 있던 직업인 보부상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 1번부터 2번까지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고 한번 지금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았나요? 그림을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 몇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해서 물어보면 그림 가와 그림 나는 어떤 말하기 상황인가요? 네, 교실에서 발표하는 말하기 상황이고요. 그림 가와 그림 나에서 학생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교실에서 반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괄호 1번 학생들은 무엇을 발표하고 있나요? 맞아요. 과거의 직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가와 그림 나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해 발표하는지, 그리고 말할 내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왜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아까 시간을 줬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사라진 직업의 종류를 표를 활용해서 발표하고 있고, 사라진 직업의 종류와 그 까닭을 직업별로 정리해서 보여주기에 표가 알맞기 때문에 표를 활용을 했고요. 그림 나에서는 과거의 직업인 보부상의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활용한 자료로 동영상을 활용했고, 사라진 직업인 보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활용했네요. 그러면 103쪽 4번 지민이는 학급 친구들에게 가족과 다녀온 여행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민이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괄호 1번과 2번을 지금 한번 해결해 보세요. 다 적어 보았나요? 그러면 1번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소개할 때 왜 사진 자료를 활용했을까요? 맞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행지의 자연환경은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줄 때 더 이해하기도 쉽고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사진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말할 내용에 따라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지 모든 친구들과 의논해 보자고 했는데, 모든 친구들과 의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지의 자연환경은 사진을 보여주면 좋다고 했고, 그 이유는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행 일정은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관광 안내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 코스와 일정이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인데, 관광 안내서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광 안내서이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코스들도 나와 있고 정보들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반나절 코스, 1일 코스, 2박 3일 코스, 야간 경관 코스, 이렇게 여러 가지 코스가 나와 있어서 일정을 말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지까지 가는 길은 아까도 선생님이 보여줬었지만 지도를 이용하면 좋겠죠. 여행지까지 가는 길을 지도로 한눈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울에서 독도 간다고 생각하고 목적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가는 길을 보여줬으니까 지금은 보여주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내용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지는 까닭을 말해보자고 했습니다. 왜 자료가 달라질까요? 말할 내용의 특성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뭘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고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무엇을 살펴봤나요?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았고 여러 가지 자료의 특성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할 내용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알아보았고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좋은 점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표할 내용을 실제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